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관 진성현입니다. 요즘 서울의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는데요. 요맘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계시던 곳으로 찾아가서 입학 설명회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어서 다시 한번 직접 만나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제1국민전형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국민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서강대학교에 대한 자랑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다전공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전공 제도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죠. 우리 학교의 다전공 제도는 다른 학교의 복수전공 제도, 이중전공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전공 제도, 복수전공 제도에서는 여러 제한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입학한 계열을 넘어갈 수 없다거나, 선택 가능한 인원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에서는 계열, 전공, 인원, 성적 등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전공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25개의 전공 중에서 본인이 입학할 때 선택하지 않았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까지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합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600개에 가까운 전공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전공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은 화학과 사회학을 공부해서 친환경 정책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경영학과 컴퓨터공학을 합쳐서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전공 선택이 가능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공들이 너무 전통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15개의 연계 전공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전공을 조합한 연계 전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공인재 전공, 4차 산업시대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공지능 전공,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스타트업 전공 등 다양한 전공을 입학 이후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신 것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공제도였다면 반대로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필요한 전공을 만들 수 있는 제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는 국내 최초로 1998년에 학생 설계 전공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채로운 전공들이 탄생했고 지금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의 학생들이 생명과학, 심리학, 철학을 융합하여 뇌인지공학을 설계하기도 했고요. 사회학, 신문방송학, 아트앤테크놀로지, 전인교육 과목을 합쳐서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는 전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전공들은 서강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모두 무제한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전공 제도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서강대학교가 가진 여러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서강대학교가 추구하는 융복합 창의 은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강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국민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서강대학교의 전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익히 아시는 제1국민 전형이 있고요. 수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시와 제1국민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요. 수시뿐 아니라 제1국민까지 합쳐서 모두 6회 지원 제한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1국민 전형부터 알아보자면 서강대학교에서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면 흔히 3년 특례라 부르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서 31명을 뽑고 있고요. 12년 특례라 부르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서는 제한 없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3년 특례의 경우 해외 3년 이상 근무자의 자녀로 고교 1기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 중 3년 이상을 근무지 국가에서 이수한 자로 되어 있고요.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제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모두 이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1국민 전형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모집 인원은 54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학력 소유자가 되겠는데요. 수시 모집에 대해서도 역시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한 수시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학교에서는 제1국민 전형이든 수시 모집 전형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종합적인 정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접이나 수능 최저가 없는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류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면 제1국민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실 수 있지만 수시에서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과 제1국민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보충 자료를 내시지만 수시에서는 학생부 대체 서류를 제출하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화면은 전형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1국민 전형이 7월에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9월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이렇게 7월과 9월로 나눠서 하지만 합격자 발표는 모두 1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합격이 없는 12년 특례 또는 북한 입탈 주민 전형은 관계가 없겠지만 3년 특례 전형과 수시 전형에 지원한 경우라면 화면에 보이는 충원 일자를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번 연도의 충원은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크리스마스가 깨어있는 기간인데요. 안타깝게도 휴가를 많이 가는 기간이죠. 그런데 충원을 지나가는 두 전형 모두 충원율이 상당한 전형입니다. 이 시기에 합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원 과정은 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1국민 전형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준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출 방법에서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제1국민 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각국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하거나 제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기존의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던 것을 온라인 제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한다고 해서 원본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추후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업로드했던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때 만일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본 서류를 반드시 잘 보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준비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각 전형별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조해서 특히 발급일자 등에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 중에 몇 가지 유의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는 따로 적지 않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서류는 제1국민 등록부 등본입니다. 모집 요강을 보시게 되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거주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해외 거주 사실 증명 서류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서류는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적사항 및 주소가 기재된 월세 계약서, 각종 공과금 납부 고지서, 해외 기관에서 발급받은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이 있겠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판단하셔서 본인의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학교생활 보충 자료가 있는데요. 제1국민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보충 자료라고 되어 있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대체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모두 고교 생활 동안 지원자 본인이 경험하고 성취한 내용에 대해 보완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재 방식과 제한 사항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1국민 전형에 제출하는 학교생활 보충 자료는 기재가 가능한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 10페이지 이내의 증빙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제출하는 증빙에 대한 편집 또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학 성적과 관련한 항목을 한 개 작성하실 경우에 증빙을 두세 페이지로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성격이 비슷한 여러 가지 수상 내역을 한 항목에 기재하고 관련 상장 등을 편집해서 한 페이지로 증빙을 제출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개 항목에 총 10개 페이지의 증빙이기만 하면 모두 평가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페이지를 넘는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1번째 페이지부터는 평가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전형에 제출하는 학생부 대체 서류는 기재 가능한 영역이 한국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말하는 수상, 동아리, 봉사 영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 가지 영역을 합쳐서 총 10개의 항목을 기재할 수 있는데요. 이 중 각 영역에서 최대 5개까지만 기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재하면 제재를 받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SAT, ACT, IB, AP 등 교회 인증 시험이나 공인어학 성적, 교회 수상 실적, 논문, 학회,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해외 활동, 어학연수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하시는 경우 최소 감점부터 최대 과락 처리까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에 안내된 기재 금지 사항 유의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 평가에 관한 안내입니다. 재외국민 전형이나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종합적 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나 제출 서류 간에 연계되는 내용을 통해 지원자가 성취한 결과뿐 아니라 그 준비 과정, 배운 점 등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종합적인 정성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서강대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정성평가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서강대학교는 평가 요소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 정, 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내용인데요. 각 항목별로 보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서강대학교는 지, 학업 역량 부분을 50%, 정, 인성 부분을 20%, 의, 성장 가능성 부분을 30%의 비율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높은 수준의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신 서강대학교의 융합적 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학업 역량에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강대학교의 이념상 인성과 성장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항목을 합쳐서 50% 배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의, 즉 성장 가능성 부분을 보시면 반드시 학업 역량과 연관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업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학업 성취도, 탐구 능력, 융합 능력 등과 같은 각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수시 모집 요강 27페이지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서강대학교의 서류 평가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어떤 학생이 합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세 학생 모두 합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례 1과 2에 비해서 본인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노력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례 3의 경우에는 살짝 고개가 갸우뚱해질 것 같습니다. 1번 학생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다가 국내에 와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 끝에 다시 본인의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2번 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겪었지만 안정적인 성적을 보유했다가 교육과정이 다른 국제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력해서 우수한 수준의 IB 성적을 보유하는 등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저희가 IB를 볼 때 단순히 청점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 전공과 연관이 있는 과목의 성취 수준이라든지 IB 과목의 종류, 스탠다드인지 하이어인지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해당 학생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3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에 다녔지만 왜인지 한국국제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또 해당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영어 성적만 우수하고 나머지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SAT 점수와 공인어학 성적을 가지고 있죠. 이 학생은 아마 학교 안에서보다는 학교 밖에서 노력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가 훌륭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례에 비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이 학생이 서강대학교에 와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회로를 찾지 않고 본인이 속한 학교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비록 성적이 조금 아쉬운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원 자격 관련 안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년 특례 전형의 지원 자격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제1국민 전형 중에서 가장 복잡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상단 박스에 2를 보시면 지원 자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해외 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3년 이상을 근무한 자의 자녀로 해당 근무지 소재 학교에서 고교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학제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이 지원 자격을 쪼개보면 크게 해외 근무자, 자녀, 재학 및 체류기간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 근무자의 조건입니다. 0년으로 3년, 1095일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 사업, 영업을 하는 목적으로 배우자, 학생과 함께 체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활동이 없이 단순히 유학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선교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기관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조건입니다. 해외 근무자의 자녀, 즉 본 전형의 지원자는 앞서 말씀드린 해외 근무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고 고등학교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수료 기간은 반드시 연속적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을 해외에서 수료했거나 중학교 3학년을 수료하고 쉬었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수료했거나 모두 조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학과 체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출입국 사실 기록을 근거로 1단위의 일수를 계산합니다. 지원자가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까지 약 365일을 1개 학년으로 하고 학생은 해당 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는 3분의 2 이상을 해당 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만일 지원자가 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체류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3년 특례의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12년 특례 전형의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종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지원 자격은 부모와 관계없이 지원자 본인이 우리나라 학제에 준하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모두 이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학 능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자격에서 생각해 볼 것은 전체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전체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다면 국내 초, 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부정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인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외적 인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전교육과정에서 이번 전형기간 중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어학능력 부분입니다. 최근 각국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어학시험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해당 기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예정이니 원서 접수 전까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의 지원 자격입니다. 이 전형에서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해당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북한 이탈 주민이면서 국내외에 고교 학력을 보유하였거나 서강대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보유할 예정인 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본교 전형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면접 평가가 진행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만일 지원자 본인이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라 그 자녀인 경우에는 본 전형이 아니라 금년부터 신설된 수시학생부 종합 사회통합 전형에 있는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지원 자격으로 지원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점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서 지원 자격 부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학 과정에서 양쪽 학교의 학기가 모두 불완전한 경우 해당 학기를 누락으로 처리하는가입니다. 저희는 재학의 연속성을 전제로 했을 때 해당 학기를 재학한 실제 일자를 카운트해서 가급적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지원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양한 증빙으로 해당 학기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소명해 주신다면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질문인데요. 국내 재학 여부가 정교육과정 지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국내 초중고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면 국내에서의 재학 사실은 무관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한국에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를 며칠이라도 재학한 후 해외에서 다시 1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경우에는 정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것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지원 자격이 일부 미비하더라도 가급적 상황을 참작해서 인정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이라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정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본인이 피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직기간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으로 회사에서 철수 명령이 있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귀국한 경우라던가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체류국의 코로나 상황이 걱정돼서 돌아가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강대학교는 편법 또는 불법적인 지원 자격 악용 사례가 아니라면 최대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자 여러분들도 지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꼼꼼한 서류 준비 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설명회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실 것은 제2국민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년 특례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인문의 경우 19명 모집의 충원율이 3년 평균 380%, 자연의 경우 12명 모집의 충원율이 3년 평균 415%나 됩니다. 이런 수치는 본교의 모든 전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학생들이 충원 과정을 통해 합격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지레 짐작으로 난 합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충원 과정에 합격 여부를 확인해서 주어진 기회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년 특례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원율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자 청원 대비 합격률이 3년 평균 약 65%나 됩니다. 3년 특례와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만 충족하신다면 합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1차는 수능을 보기 전에 서류를 제출하여 바로 평가를 받는 전형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 2차는 원서만 접수한 다음에 수능을 본 이후 서류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시 납치를 대비할 수 있는 전형이죠. 전형의 성격이 이렇게 살짝 다르다 보니까 지원 현황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2차, 즉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제출했던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하는 대학의 범위도 제한되기 때문인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전형 모두 최초에 보였던 높은 수준의 경쟁률이 충원율 등을 고려한 최종 경쟁률에서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제2국민 전형과 마찬가지로 충원 과정을 통해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지원자 여러분들 모두 높아 보이는 최초 경쟁률에 굴하지 말고 소신껏 지원해서 합격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제2국민전형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